자,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선 어제 장이 어떻게 됐는지 쭉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이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 전장 대비 1.12%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1.14% 올랐고요. 나스닥 역시 전 거래일 대비 0.9%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 국제금융시장 이제 큰 등락은 없이 고압 수준에서 움직였는데요. 미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4% 부근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역시 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달러 지수가 전장 대비 약보합 수준인 112 수준 나타냈습니다. 간밤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11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3.09% 하락한 배럴당 82.8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유가 내리막을 계속 걷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 종가는 9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3대 지수가 간밤에도 좋은 흐름을 그래도 보였습니다. 뭐 앞서서 시장에 아주 큰 이슈는 없다, 시장이 좀 얇다라는 언급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래도 양호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실적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로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들도 킥오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수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증시 투심을 상당히 개선하는 영향을 발휘를 했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골드만을 제외한 여타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뉴욕 멜론 은행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이제 초대형 투자은행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가 시장보다 좀 괜찮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금융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존슨앤드존슨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호조를 보였지만 주가는 소폭 약보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업체 중에 이제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오늘 실적을 또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발표를 했고요. 주가가 8%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으셨던 실적, 넷플릭스 실적입니다. 오늘 뉴욕 시간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경에 바로 이제 뭐 1시간 정도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넷플릭스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앞서 이제 구독자 수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안긴 바가 있는데요. 이번 3분기 구독자가 시장 예상을 거의 2배 이상 상회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의 3분기 구독자가 241만 명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인 109만 명에 비해 큰 폭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이라든지 순이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주당 순이익인 EPS 같은 경우 3.1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2.13달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매출도 79억 3천만 원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가 정규 장에서는 1.7%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 실적 발표 직후 12%가량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외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 순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항공에 대한 수요 전망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점이 실적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라든지 유나이티드 항공 괜찮은 실적을 나타낸 모습인데 이것이 내일 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JP 모건 같은 경우 3분기와 4분기 실적 보면 지금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고 노동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고 코비드 이후 우리가 경제를 재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실적에 반영이 됐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저번 주 CPI 발표 이후에 장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또 굉장히 얇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이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금융주의 실적이 좋은 게 시작으로 해서 뭐 넷플릭스 오늘 좋았으니까 앞으로 빅테크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어제 장을 보면 사실 아시아하고 유럽에서 장이 좋아서 거의 선물이 거의 2%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욕 시작해서 한뭐 조금 더 오르다가 사실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또 마지막 한 30분에 다시 뭐 1% 정도 올라갔는데 장중 흐름이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좀 그런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 상당히 명확한 방향성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이 거래일간 오르면서 800 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레벨에 근접을 하면서 이를 상향 돌파하고 시원하게 랠리를 갈 수 있는 이런 추진력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십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십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고요. 이 금리가 좀 위로 튀어오르던가 아니면 하향 안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주가도 이제 연동이 될 텐데요. 이 4% 부근에서 등락을 하면서 시장도 주식 시장도 상당히 눈치 보기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심리가 상당히 취약한 이후에 지난주에 엄청난 롤러코스터장이 오면서 시장이 조금 얇아진 점도 이런 시장의 방향성 부재에 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인 찰스 슈왑 같은 경우 지금 뉴욕 증시가 핵심 지지선에 근접을 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다우 트랜스포테이션 인덱스 같은 경우도 200일 이평선에서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버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웰스파고 진단을 했고요. 금리가 이제 4% 아래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S&P 500이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 좀 버텨준다면 강세론적인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UBS의 아트카이신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대규모 쇼커버링이 있었기 때문에 수주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랠리의 기반이 깔리긴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준을 중기적인 저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좀 다른 의견도 나왔는데요. 펀드 스트렛의 기술적 분석가 같은 경우 지금 최근 시장이 튀어올랐고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했지만 지난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하락 추세를 꺾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20년물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계속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S&P 500 지수가 3,11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주가가 상방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S&P 500이 이달 초에 있었던 고점인 3,825를 넘어서는 것이 이번 랠리에 확신을 주는 어떤 기술적인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빅테크 기술주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주요 기업들에서 중요한 뉴스들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비롯해서 주가 흐름까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빅테크 관련해서 좀 상당히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이제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애플인 것 같은데요. 오후에 미국 이 IT 전문 업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한 생산을 줄인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살짝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전체적인 지수가 조금 이제 힘을 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애플은 전장 대비 0.4%가량 강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도 살짝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개월 전에 직원 전체의 1% 정도를 감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테크 기업들이 고금리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FX 이제 환 쪽에 있는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손실 탓에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여파로 이제 감원을 하겠다라고 앞서서 밝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확인이 되었고요. 1,000명 이하의 직원이 감원을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 0.4%가량 강보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감원 이슈는 상당히 이 기술주에게 좀 장기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인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메타와 구글이 이제 조용한 해고에 들어섰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세일스포스라든지 코인베이스, 넷플릭스 등에도 이제 상당히 대규모의 해고가 단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우 구성 종목 중에 대형 종목인 세일스포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 이제 행동주의 헤지 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미국 소매업체 타깃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장중에 5%가량 올랐는데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타깃이 이제 주가가 좀 상방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 헤즈브로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온 기업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내일 테슬라 실적이 나오는데요.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라라는 보고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테슬라의 차량 인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인플레 환경 그리고 경기 침체 환경에서 테슬라가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 테슬라 실적에 또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테슬라 실적이 또 한번 크게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금융주가 좀 좋았던 것들이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어제 장 움직임을 보면 S&P가 2%에서 보합까지 갔다가 1%에서 끝났는데 애플을 보니까 3%에서 마이너스 1 갔다가 플러스 1로 끝났으니까 스케일만 2배지 거의 움직임이 같은데 결국 장중 움직임이 애플에 의해서 좀 결정됐다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애플에 관련된 보도가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고요. 역시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만큼 벤치마크 지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은 다시 이제 빅테크 쪽에 움직임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어제 뭐 골드만삭스, JP 모간 이런 분들이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요. 경기 우려에 대한 평가는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유력하게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은 이제 내년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이제 대항마인 JP 모건의 CEO 같은 경우도 미국 경제가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이고 주가는 20% 추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 평가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간밤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CPI 이후에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는 좀 쉬어간다라는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짚어볼 만한 사항들이 있죠?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부동산 관련 지표가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국 주택 건설업 협회에서 발표하는 미국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 지수인데요. 10월 미국 주택 시장 지수가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NAHB가 집계한 10월 주택 시장 지수가 38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 터졌던 2020년 봄을 제외를 하고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지수는 지금 반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10개월 연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주택 매수 심리가 미국에서 이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저해가 될 것 같다라고 주택건설업협회 밝혔습니다. 네, 오늘 다른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9월 산업생산 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4% 증가를 하면서 전달 수정치였던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뭐 좋은 뉴스들이 있나요? 아니면 종목 관련된 뉴스가 따로 있나요? 어떤가요? 네, 오늘 이제 장 마치고 앞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제 넷플릭스와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이 내일 장을 조금 좌지우지할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괜찮은 걸로 보이지만 과연 이 내일 뉴욕 증시 장 중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테슬라가 일단 장 외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오늘 아시아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할지 테슬라 그리고 다른 빅테크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넷플릭스도 선전한 실적을 네. 또 발표한 만큼 시장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른 기업들도 지켜보겠고요. 생생한 소식 고맙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